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일일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매일 뭔가 말할 주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오전에 일하면서 온라인에서 주워 들은 얘기들 중에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포프TV에 포프라고 개발 엄청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오늘 GPT를 사용하다가 옆에 사람 폭행하는 이야기라는 어떤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제목이어서 들어가 봤는데 잘 안 보긴 하거든요. 맨날 기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기술적인 얘기 사실 공부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어떤 썰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짜증을 안 내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해를 했죠. 바이브 코딩의 맹점이다. 이게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일정도 있고, 그리고 보여줘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진행 상황도. 그래서 일정 안에 보고서에 이렇게 딱딱딱딱 돼야 되는데, 마감 일자가 다가올수록 바이브 코딩에 초반에 많이 맡겼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코드가 엉망이 되고 리팩토링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개발자들 좀 대부분 막 친절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좀 친절한 편이었는데 사람들은 다 별로 안 친절하더라고요. 회사 생활해 보니까. 그렇다고 저는 항상 그 개발자들 중에서는 항상 키맨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짜증내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다들 막 짜증 내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짜증 안 내던 사람 더 짜증난 거. 왜냐면 좀 흥분하지. 혈압이 올라간 상태죠. 이제 개발 뜻대로 안 되고 막 코드 엉망으로 되어 있고 다시 뜯어보려고 하니 이미 모르는 파일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업무적으로 바이프 코딩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일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데드라인을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원들한테 일 시킬 때 데드라인을 안 줍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하고, 만약에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남았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일을 마감해주는 형태로 했었었죠. 왜냐면은 이 부담감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담감을 느끼고 계속 기획은 바뀔 거고 상황은 바뀔 건데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이 바뀌는 상황들을 다 맞이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걸 감당하면은 계속 위로해 줘야 되고 계속 하소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고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데드라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했다? 그러면 내가 마감 쳐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개발 리더로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들 일정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랑이 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또 재밌는 거 발견한 거는 이 회사의 대표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그러니까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우리 개발팀하고 회의를 하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면 날짜대로 안 나오고 뜻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누구한테 다그치겠어요. 그냥 개발자들한테 다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 중에서도 제일 끝단에 있는 게 프론트 개발자입니다. 모든 버그는 프론트에서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론트에서 이거는 서버에서 백엔드에서 문제가 된 거고요. 이건 기획이 문제가 된 거고, 이건 디자인이 문제고, 이거 계속 말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는 자리에는 잘 안 가려고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백엔드 개발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백엔드 개발이 마치 뛰어난 개발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개발자들도 거의 다 대다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들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이브 코딩 하니까 이제 자기가 AI한테 지시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원래 죽는 자리에 프론트 개발자가 있었다면은 이제 죽는 자리에 AI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프론트 앞단에도 퍼블리셔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기획자라든지 이렇게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곳인데 아무튼 그 자리에 AI가 들어갔고 이제 그 자리에서 AI한테 막 다그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나 영업하시는 부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나 이분들이 왜 화가 나 있는가? 왜 맨날 회의 때마다 긴장감을 조성하고 한숨을 쉬고 그럴까? 이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참 AI 덕분에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화가 나고 더 교만해져서 모든 사람들의 탐심이 생겨서 경쟁자들은 이 좋은 바이브 코딩으로 뭘 할 것 같은데 막 나는 이렇게 어렵게 헤매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바이브 코딩을 잘 쓰는 사람한테는 이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원들보다 팀장이 개발을 잘하면은 당연히 실수를 해도 커버링 해줄 수 있고 일정이 부족해도 커버링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AI도 똑같아요. 그냥 일정이 저도 내일 마감해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어서 내일까지 보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감해서 또 안드로이드로 패키징까지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직접 코딩하고 있어요. 내일까지니까 AI 바이브를 안 맡기죠. 당연히 내일까지인데 다 그동안 계속 통제권 안에서 바이브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AI보다 개발을 더 잘하면은 일단 스트레스가 덜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대표님들도 직원들보다 더 뛰어나고 개발을 더 잘하면은 화가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설명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잘못된 거가 있고 어려운 거 있으면 대신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또 빚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많아서 막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런 형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제 업무를 분담해서 나가야 맵 리두스로 이제 조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병 걸리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화병이 이제 직원들한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을 주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데드라인은 보통 5년에서 10년 이렇게 데드라인을 주죠. 5년간 10년간 발전시키면 그것보다 뛰어난 건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는 너무 달콤한 열매들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체면수를 해서 만들어 가면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엄청나게 나오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해도 웬만한 앱은 다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이브 코딩까지 이용하고 심지어 지금 저는 PC를 4대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AI 소설 만들고 있는데 게임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막 이제 피가 없어지면 HP가 0이 되면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또 장비를 착용하면 또 장비에 따라서 속성값이 강해지고 또 그 강해진 속성값으로 이제 던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투도 할 수 있고 스토리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죠. 물론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계를 했겠습니까? 설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4대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챗 플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 중에 이제 서버 백엔드에 들어갈 로직들을 프론트로 가져와서 이 동적인 로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동적인 로직을 만들어내면은 정말 평생 고생해야 될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챗플로우 로직이 없으면은 계속 AI에게 어떤 통제 불가능한 블랙박스 형태로 무언가를 로직을 만들게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명확한 로직이 있어야만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챗플로우를 만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챗봇에도 들어가고 제가 만드는 게임 엔진에도 들어가고 제가 만든 모든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코어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한 대는 뭐 하고 있냐면은 현재 이제 3가지를 하고 있는 거였고 이제 4번째 컴퓨터는 뭘 하냐면은 이제 영상 만드는 부분을 계속 개편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객이 있고 계속 제가 바이럴 마케팅 해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계속 생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그냥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기능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무료에 가까운 그 API를 쓰고 있고 무한으로 쓰고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어떻게 망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세밀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유료 좀 비싼 API와 비싸지 않은 무료에 가까운 API들의 성능 차이는 어떤 것인가, 지시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격 차이가 어떤 존재는 하는가. 존재는 합니다. 이 디자인 영역이나 퍼블리싱 영역은 조금 비싼 API가 잘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설을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 개를 동시에 개발하는데 어떤 거는 내일까지도 데드라인이고, 또 어떤 것도 이것도 이제 영상 만드는 것도 계속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 소설도 이제 토스 인앱에 이제 제가 11월 중으로 런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챗플로우나 이것도 저 스타터 패키지나 이제 내년에 할 AI 월드 원정대를 위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상업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다 연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가부화가 걸리긴 해요. 이제 네 대를 동시에 아침마다 돌리니까 지금 낮에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 거고요. 갔다 오면 또 내가 또 프레시해지니까 또 저녁 8시 반까지 또 하고, 8시 반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그 장보러 이제 일부러 1시간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갔다 오고, 그러면 하루가 마감이 되거든요. 잠을 또 잘 자야 되니까. 이런 루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이제 2년 3년 가게 되면은 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된다. 절대로. 저는 서두르지는 않지만은 매일매일 엄청난 아웃풋을 내고 있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보람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도파민이 터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나 이 바이브 코딩과 이 AI라는 거 시대를 맞이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느냐라는 거죠. 교감을 잘해야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친한 친구랑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도 막 내 뜻대로 하고 내 탐심대로 하면은 서로 싸울 게 뻔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말을 잘해주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그 나쁜 탐심도 있을 수 있고 악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다 꿰뚫어 봐야 돼요. 그거 꿰뚫어 보고 그거를 풀어 나가는 게 우리가 또 이 사회를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바이브 코딩도 똑같습니다. 이 AI의 어떤 성향과 편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어떤 걸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잘하는 거죠. 내가 많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저항력 없이 뚫려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시행착오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아직 삶 속에서 내가 익히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든지 내 욕심으로 살아간다든지 내 탐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생을 엄청 하셔야 돼요. 엄청 하시다가 진짜 죽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코인이나 주식이나 우리 통제 못하는 걸 했다가 큰 사고 당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요즘 자살률도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언가를 해내는데 힘들고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천천히 대충대충 꾸준히 잘 쉬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좀 지식이 좀 쌓여야 되는데,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익히는데 진짜 수십 년이 걸렸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20대로 돌아가서 주니어예요.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친구 삼아서 할 거란 거죠. 그러면 20년 차의 실력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금방 흡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 계속 당신은 이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음 편한 거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편한 거,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훨씬 더 쉽고
더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앞전에 전제가 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변명일 뿐이죠. 하기 싫은,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막상 하게 되면 또 조급해지고 엉망이 되고. 이런 분들은 바이브 코딩만 엉망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사도 엉망이고 회사 생활도 엉망이고 다 엉망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것도 봤었는데, 그 무슨 막 성공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건데, 어떤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부산에서 뭐 무지개 동네에 사셨다고 뭐 하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가 이제 가난한 어떤 정신을 주입해서 그 자녀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뭐 돈에 대해서 뭐 가식이 있다든지,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돈보다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많다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돈보다 중요한 게 많대요. 그것도 자기도 본인도 그걸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모든 게 그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뭐 건강도 해결이 되고 뭐 다 뭐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리석은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돈이 많아서 문제는 뭐냐면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 교만은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겸손한 삶이거든요. 화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화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GPT한테, 지금 아니면 그 바이오 코딩하는 AI들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탐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마음 편한 게 짱이고 감사하고 사는 게 짱인데, 계속 성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어떤 물질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다 영혼에 무료에 가깝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가장 무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노력해서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또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얘기한 거고, 또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를 가진다고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사람과 손잡고 살아가고, 그게 최고예요, 최고. 돈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어떻게 돈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돈이 많겠죠. 근데 돈만 보고 가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아프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면은 그 최고로 교만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쩔쩔매고 나보다 돈 없는 사람 무시하겠다는 말밖에 아닙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이 생명보다 뛰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굳이 해낼 필요도 없어요. 그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생명에, 이 많은 인류가 70억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기여하는 거야말로 노동이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노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그거에 대한 반발을 좀 심하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데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 정신병이 있고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한 나라고 자살률도 높고 사기율이 높은 게, 그럼 맨날 돈만 추구해서 그런 거잖아요. 언제 인류에 기여할 거예요? 그 돈 막 훔쳐오거나 돈을 버는 거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탐욕이겠지만은, 좋은 거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찍어내면 그만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놀라운 모르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다수가 굶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AI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아무튼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온라인에 보면은 곡간이 차여 있어야 인심 난다 이런 말도 있고, 저는 그런 말이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곡간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내가 겸손하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바이브 코딩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다 편법만 사용하려고 하고 누가 진실되게 일을 할까요? 아무튼 또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